뭐라고요? 아니, 이 시국에 쌀 도둑까지 생겼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한 작은 농촌에서 시작된 믿기 어려운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일본에서는 쌀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니가타현과 아키타현 등 전통적인 쌀 생산지에서도 수확량이 20% 이상 줄어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언론을 통해 쌀 도둑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며 농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수확을 끝낸 논에서 쌀 포대 수십 개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도 있었고, 농민들은 경비용 CCTV를 설치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니가타현 외곽, 한때는 일본에서 가장 품질 좋은 쌀로 유명했던 이곳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67세의 농부 스기야마 씨는 3대째 논농사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매년 줄어드는 수확량과 늘어나는 손해, 그리고 반복되는 기상이변 앞에 무기력해져만 갔습니다. 그만두지 그러시오. 이젠 쌀도 안 나지 않소. 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땅을 버리는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쌀 포대를 옮기던 아내가 넘어지며 손목을 다쳤고 그는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 하지만 바로 그때 한 통의 낯선 이메일이 도착하며 그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날 새벽 스기야마 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논밭까지 벼가 다 말라버린 것입니다. 농약도 비료도 더 이상 살 돈이 없었고 트랙터는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쌀 도둑 사건 이후 마을의 신뢰도 잃었고 정부의 보조금은 상반기에 이미 바닥났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바로 그때 낡은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일본 농업협회가 보낸 뉴스레터였습니다. 늘 지워버리던 그것을 무심코 클릭했고 스기야마 씨는 이상한 제목 하나에 멈춰섰습니다. 스마트 재배 시스템으로 기후 위기 돌파, 한국의 청년 농부가 보여준 혁신. 그의 눈은 차츰 커졌고 손은 스크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론으로 물의 양을 측정하고 AI가 작물 상태를 분석해 병해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라니. 일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거 안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래도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농업기술센터에 메일을 씁니다. 저는 일본의 작은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귀하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작고 낡은 집안의 한 농부는 낯선 나라로 향하는 첫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 메일함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매일같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로 잘못 보낸 건 아닐까? 일본어로 써서 읽지 못한 건 아닐까? 온갖 불안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말렸습니다. 그만 기대해요. 괜히 또 실망만 남아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번역기를 켜고 이번엔 서툰 영어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헬프. 하지만 또다시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선 자책이 시작됐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다고 한국 사람들은 나 같은 노인을 상대조차 안 해주겠지. 그는 결국 메일을 확인하는 걸 멈췄고 대신 그의 눈은 점점 죽어가는 논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쌀 포대 하나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그의 등을 완전히 돌린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쌀 포대 2개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자신도 경비를 강화했지만 누가 그런 짓을 할까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확인된 영상은 스기야마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옆 논을 관리하던 마을 후배 다케우치였습니다. 그는 밤에 몰래 들어와 쌀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을 이장이 이 사건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케우치도 자식 학비 때문에 어렵대.
서로 좀 이해하고 살아야지. 스기야마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도 의리도 심지어 이웃 간의 정까지 모두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논두렁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말없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며칠 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버틴 농민들을 격려하는 행사였지만 스기야마 씨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 스기야마 씨요? 요즘은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누군가의 말에 웃음소리가 터졌고 그는 마을 회관 앞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과거엔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존재감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의 손에 쥐어진 오래된 상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받았던 농업 공로상. 먼지를 털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마지막 훈장일지도 몰라. 며칠째 비는 오지 않았고 양수기는 고장이 났습니다. 새 기계를 사야 했지만 우편함엔 전기요금 미납 고지서만 덩그러니 꽂혀 있었습니다. 그는 전기회사에 사정을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뿐이었습니다. 결국 양수기 작동을 위한 전기도 끊겼고 노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의 햇살 아래 그는 바짓단을 걷고 맨손으로 물기를 내보려 했지만 손바닥은 곧 갈라진 땅에 긁혀 피가 맺혔습니다. 다 필요 없어. 이렇게라도 해보는 거야. 하지만 그것마저도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쿄에 있는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젠 좀 그만해요. 그냥 논 정리하고 시내로 오시죠. 엄마도 힘들어하시고요. 하지만 스기야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논을 포기하는 순간 자신도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 논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일주일이 지나고 잊고 있던 메일함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농업기술센터에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당신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한국에 오신다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희망이 다시 그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며칠을 망설인 끝에 스기야마 씨는 결국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노후된 노트북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렸고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음이 피어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 웃음은 너무 짧게 끝났습니다. 출국 하루 전날 갑작스러운 마을회의 소집. 그 자리에서 그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한국까지 간다고? 거긴 전쟁 터질지도 모르는 나라 아냐? 쓸데없는 짓 그만하셔. 그는 회의장을 조용히 빠져나와 혼자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멈출 수 없어. 하지만 그 결심이 다음 날 공항 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출국 당일 새벽 짐을 챙기며 여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장 사이 서랍장, 냉장고 자석 밑까지 뒤졌지만 여권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회의 때 누가 가져간 건 아닐까요? 순간 그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순간 찾아온 이 작은 위기가 다시 그를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공항에 전화를 걸어보고 출입국 관리소에도 문의했지만 재발급까지는 최소 3일이 걸린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한국행은 무산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짐가방을 끌고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괜히 설치더니.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도와주겠다는 답장은 아직 메일함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클릭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기계 대리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 봄 연체된 트랙터 수리비를 내지 않으면 기계를 회수하겠다는 통보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상대는 냉정했습니다. 기다릴 여유가 있는 건 고객님이 아니라 저희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압박 속에서 그는 멍하니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갈라진 땅 위로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혼자 시내로 나갔고 몇 시간 뒤 돌아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권 다시 신청해놨어요. 당신이 안 가면 내가 대신 갈 거예요. 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농사일만 도와주던 아내가 혼자 한국에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무너지기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말에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꼭 마지막까지 가보겠다고. 여권 재발급을 마치고 두 번째로 공항에 도착한 그들. 이번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탑승 수속을 마치려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내의 이름 철자가 여권과 항공권에서 다르게 기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탑승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말에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멈춰야 한다니.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탑승권을 쥔 채 직원에게 애원했습니다. 결국 추가 요금을 내고 항공권을 긴급 수정할 수 있었지만 출국장에 도착한 순간엔 이미 예정보다 한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15분. 숨을 헐떡이며 달려간 그들이 비행기 문을 통과한 순간 스기야마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제는 제발 좀 도와줘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스기야마 씨는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공항의 안내판은 한글 투성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팻말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기야마 씨 맞으시죠? 한국어 발음에 일본어가 섞인 말투였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울에서 곧바로 경북의 한 농촌 마을로 이동한 그들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논, 질서 정연한 관수시설, 드론이 날아다니는 모습에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세계잖아. 그를 맞은 청년 농부 김태준 씨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같이 배워봐요. 김태준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3년 전까지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기후 위기를 실감하며 귀농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농사도 결국 과학이에요.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벼의 수분량, 질소 농도, 병충해 예측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스기야마 씨는 처음엔 그 모든 게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며 점차 이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조종기를 잡고 스마트 센서의 데이터를 해석하고 자동급수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그는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조심스럽게 희망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태준 씨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도 예전엔 수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처음엔 기계도 자꾸 고장나고 데이터도 믿기 어려웠죠. 스기야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네. 농사는 결국 기다림과 끈기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기후, 품종, 문화는 달라도 흙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스기야마 씨는 잠자리에서 한국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길 정말 잘했어. 2주간의 한국 체류 기간 동안 그는 재배 기술뿐 아니라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태준 씨와 한국농업기술센터는 일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도입과 현지화 방안까지 정리해 주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원격 지원 프로그램도 약속받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언제든지 연결되실 거예요. 귀국 당일 김태준 씨는 그를 공항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희망이 싹틀 거예요. 스기야마 씨는 깊이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씨앗을 뿌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귀국 후 스기야마 씨는 바로 자신의 논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메말라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기기를 설치하고 논의 배수 구조를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반신반의하며 쳐다봤습니다. 한국 갔다 오더니 별걸 다 하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젠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첫 관계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스마트 센서를 통해 논의 수분 상태가 최적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이야. 그해 여름 스기야마 시의 논에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뭄과 병충해로 타들어가던 그 논에서 어느 해보다 윤기 나는 벼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마트 센서와 자동급수 시스템은 정확히 작동했고 김태준 씨의 조언에 따라 조절된 비료량도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수확철 그는 손으로 벼 이삭을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진짜 살아있어. 마을 사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스기야마 시논 올해 기적 아니냐? 우리도 저 시스템 도입해야겠다. 한때 그를 무시하던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 조언을 구했고 그는 기꺼이 웃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스기야마 시의 마을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논마다 관수관이 깔리고 센서와 드론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젊은 농부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마을 회관엔 활기가 돌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는 회의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일본 농업신문에 실렸고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태준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당신의 손길이 저희 마을을 바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씨앗 하나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다시 싹 틔우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자라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